자, sorted 리스트, sorted array 리스트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끝날 때 이 add를 완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이제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 나머지 것들은 unsorted array 리스트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이 나머지 것들? popback 뒤에서 빼는 거. 뭐 unsorted나 sorted나 차이 없겠죠. 그렇죠? pop front 이것도 맨 앞에서 빼는 게 sorted인지 unsorted인지 차이가 없을 거예요. pick front와 pick back은 당연히 똑같을 뭐 차이가 없을 거고 나머지도 차이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만들어놨던 귀찮아서 여기 remove가 차이가 있겠구나. 어디 있어? 알구나. 그래서 remove를 제외하고 복사를 한 다음에 자, 그래서 popback은 맨 뒤에 거 반환해주면 되니까 사이즈 위치에 있는 거 반환해주면 되는 거고요. pop front는 맨 앞에 걸 빼줘야 되는데 맨 앞에 걸 빼면 array 리스트니까 다 앞으로 한 칸씩 당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차이가 없고요. pick front, pick back은 뭐 똑같고 find는 다스니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여기가 서치 키가 뭐가 나오지? 인덱스가 나오는 거니까 요거는 어떻게 바꿔야 되나? 이렇게 바꾸면 되나요? 그 unsorted array 리스트에서는 search가 있으면 색임 위치, 없으면 마이너스 1이었고 sorted는 이진 검색을 해요. 그렇죠? 이진 검색을 하기 때문에 있으면 그 위치 거를 할 거고 없더라도 삽입하는 위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리턴하는 경우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find는 서치를 한 다음에 그 서치에 대한 색인, 얻은 색인에 있는 위치에 키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될 거고요. remove는 이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중복을 허용했으니까 unsorted array list 만들 때 요 버전 unsorted 거 복사해 본 건데 그 unsorted array list는 중복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찾아 나갔고 하나만 찾아서 제거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비정렬 리스트이기 때문에 땡겨올 필요가 없이 맨 뒤에 있는 요소를 그 위치로 옮겼어요. 근데 sorted는 지금 만든 sorted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중간에 뺐을 때 맨 뒤에 걸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갖다 놓을 수가 없죠. 땡겨줘야 되죠. 그러면
검색을 우선 해보고, 만약 없으면 그냥 리턴 하고요. 그렇죠? 리턴 하고, 있으면 remove는 땡겨 요 위치부터 하나씩 땡겨 오면, 끝까지 땡겨 오면 그 위치가 이제 없어지는 거게 되겠죠. 땡겨주고 사이즈를 줄여주고. 이거 맞죠? 사이즈 마이너스. 그래서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게 있는데 지금 이건 활용 안 했죠. 이건 한 군데밖에 안 써. add before는 add에서만 이렇게 벌려주는. 그래서 한번 페일드 됐네. 오이구 창피해라. 뭘 잘못했나? 파인드 테스트가 틀렸네. 3, 4, 7, 10을 넣었는데 6을 했는데 true가 나왔어. 어씨, 뭐요? 아,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예. 그 위치에 해당 키가 있으면 있는 거고, 해당 키가 없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해야 이렇게 올바르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다 sorted array list는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sorted array list 갖고 한 두 가지 변형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는 지금은 얘는 어떤 버전이냐면 용량을 고정시킨 버전이죠. 그럼 얘를 동적 배열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동적 배열 바꾸는 것도 기존의 unsorted 동적 배열 바꾸는 건 큰 차이 없어. increase capacity라는 메소드 하나 추가하고 isFull은 false로 놓고 add 할 때 여기서 isFull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사이즈가 capacity와 같은지 보고 같으면은 increase capacity 해주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또 우리가 수정할 것이 없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집에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경우에는 중복을 허용하는 방법을 한번 추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unsorted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구현할 경우가 없을 거예요. 워낙 비용들이 다 나빠지기 때문에 그걸 쓸 데가 없는 거지. 근데 sorted는 중복을 허용하나 중복을 허용하지 않나 비용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sorted array list에는 어떻게 돼요? 항상 사입할 때는 뭐가 돼요? 뭘 해요? 검색을 하죠. 근데
언소티드는 사입할 때 보통 푸시 프롬, 푸시 백 이런 것들에서는 검색을 안 하죠. 그래서 중복을 허용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용이 크게 뭔가 기존에 좋았던 게 나빠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중복을 허용할 경우에는 어떤 게 수정돼야 될까요? add 함수 수정 필요할까요? 수정을 꼭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중복 허용해도. 만약에 우리가 서치하면 어딜 찾아줄까? 있으면 그 위치를 찾아주겠죠. 그럼 그 위치에다가 땡기고 넣어도 문제 없겠죠.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 좀 더 다르게 짤 수 있는데 3, 3, 3, 5, 6, 7 있는데 3을 달라 그랬어요. 그럼 얘를 찾을지는 그거는 이 개수에서 나누기 하다 보면 얘로 갈 수도 있고 얘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얘를 가나 그냥 똑같은 add 코드를 집어넣으면 333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dd는 그대로 둬도 중복 허용하는 데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add에서 요 부분만 어떻게 그냥 없애면 날리겠지. 요 부분만 주석 처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remove는 또 바꿔줘야 돼. remove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이제 이 remove는 뭐 하나만 제거하라 이런 게 아니라 전체 제거하라 그러면은 찾아간 다음에 어떤 걸지로 갔을지 이게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low, high, 그러니까 low, high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을 제거할 때 3이 가장 그 색인이 작은 3, 그리고 가장 큰 3, 요 두 개의 색인을 계산해서 서치로부터, 그러니까 서치가 예를 들면 여기 줬다. 그럼 일루도 가보는 거예요. 양쪽으로 4로 이렇게 좀 가보면 로우 값, 하이 값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얘들을 그 뒤에 있는 애들을 요로 옮겨주고 얘가 개수가 3개면 3개만큼 사이즈를 줄여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좀 더 해본다. 그러면은 그거 중복 허용하는 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복을 허용하는 거. 자, 슬라이드를 가지고 좀 나머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봅시다. 잠깐씩 꼭 할 얘기 있으면 또 혹시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를 우리가 배열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리스트는 동질 구조이고 선형 관계가 존재했고 뭐 이렇게 우리가 정렬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고 정렬해서 유지할 수가 있고요. 뭐 정렬하는 기준이 있을 수 있고 중복 허용 여부. 그래서 중복 허용 여부는 unsorted는 중복을 허용하고 그리고 sorted는 중복을 허용하게 만들 수도 있고 허용하지 않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삭제 같은 경우에는 중복을 허용했을 때는 첫 번째를 지우는 거, 마지막을 지우는 거, 다 지우는 거 뭐 이런 연산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요소가 원시 타입 아닌 복합 타입인 경우에는 이제 복사본을 유지를 해야지만 그 복사본을 유지하지 않고 참조 어떤 주소값만 거기다가 리스트에다 유지하면 삽입하는 비용은 저렴할 수 있지만 리스트 밖에서 리스트에 있는 연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리스트 내부 내용, 그러니까 리스트에 있는 요소들을 수정할 수가 있게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 때에는. 그리고 배열을 이용해서 리스트를 만들 때 가장 큰 단점은 용량이 고정된다는 거죠. 용량이. 근데 이 용량이 고정되는 것은 동적 배열이라는 기법을 써서 약간 극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동적 배열은 일정한 크기를 확보한 다음에 부족할 때마다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할 때마다 늘려주지만 개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다시 줄이고 뭐 이러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줄여주지 않지만 우리가 라이브러리 함수들 같은 거 보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현재 크기와 용량을 일치시키게끔 줄여주는 연산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적 배열에 대한 상황 분석을 해봤더니 2배씩 늘리는 방식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애드나 이 푸시나 이런 것들이 오한 비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적 배열을 구현할 때는 이제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들은 보통 2배씩 용량을 늘리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2배씩 늘리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방법에 따라서는 낭비되는 공간이 많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고 요건 얘기한 거고 방금. 그리고 우리가 int 기반의 어떤 자료 구조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범용 자료 구조로 만들 때에는 C++의 경우에는 템플릿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 템플릿을 활용할 때에는 이제 여기에 이 T에 올 수 있는 게 원시 타입뿐만 아니라 객체 타입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고려해서 수정을 해줘야 되겠고요. 객체 타입이 올 수 있다는 것은 콜바이 밸류로 전달하게 되면 비용이 비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전달은 그냥 기계적으로 const t reference로 바꿔주시면 돼요. 요거는 그러니까 템플릿으로 바꿀 때 그러니까 t value는 const t 그 참조로 reference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그 반환하는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되죠. 임시 변수를 반환하는 거냐 거기에 있는 요소를 반환하는 거에 따라서 레퍼런스로 반환할 수도 있고 반환을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만드는 리스트 구조에서는 픽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로 반환할 수 있고요. 근데 팝백이나 팝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로 반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개념을 알고 보통 여기다가 또 컨스트를 붙여서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것을 가지고 피크를 했을 때 그 요소를 수정했을 때 이제 리스트는 수정이 안 되게끔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해 두시고요. sorted array. 그래서 언제 정렬 리스트를 사용하냐? 이 정렬 리스트를 썼을 때 좋은 점은 맥스와 민 값을 항상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스와 민 값이라는 게 그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요소들 중에 가장 작은 값하고 가장 큰 값을 항상 알 수 있죠. 가장 큰 값은 뭐 이게 소팅을 또 이게 뭐 오름차순으로 할 수 있고 내림차순으로 할 수 있으니까 약간 다를 수 있는데 뭐 그에 따라서 픽 프론트가 민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든 거는 민은 픽 프론트에 있을 거고 맥스 값은 픽 백에 있겠죠. 맨 뒤에. 그래서 항상 맥스와 민 값을 알 수 있고 맥스의 민 값을 알면 뭘 알 수 있어요?
저장되어 있는 그 값들의 범위를 알 수 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사이 값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정렬 리스트는 삽입할 때는 늘 이진 검색을 하고 또 어차피 배열이기 때문에 얘를 땡겨줘야 되죠. 그래서 삽입은 여전히 비용이 제법 들어가는 건데 완성이 된 상태에서 검색만 자주 한다 그러면 늘 로그 n으로 검색할 수 있으니까 추가보다는 검색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경우에는 리스트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검색이 순수한 것이 검색이 목적이다 그러면 검색은 다른 방법, 다른 종류의 자료 구조를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뭐 해싱 하는 거, 맵 이런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알겠지만.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정렬 리스트를 사용한다. 뭐 이거 그 다음에 비교를 안 해놨나? 비교가 안 돼 있구나. 비교를 잠깐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자, 비정렬. 얘네는 그냥 통으로 요 네 개는 그냥 add예요. 그쵸? add. 그러면 pushback, 비고가 뭐죠? pushback, 비정렬. 5, 1, 예, 1. front, 5, n. popback, 5, 1. pop front, 5, n. 얘는 5 log n? 5n이겠죠. 왜냐하면 이 비용은 검색하는 게 로그 n이에요. 이진 검색이. 근데 검색하고 넣을 때는 땡겨줘야 되죠. 그 땡겨주는 거는 n이에요. n 플러스 로그 n이니까 n이 더 높은 차수이거든요. 그럼 얘가 아니라 이 n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5n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픽 백, 픽 프론트는 뭐 이거는 뭐 그렇죠? 다 5n이겠죠. 그렇죠? find는 얘는 5n, 얘는 5 log n이에요. remove first는 얘는 하나만, 제일 첫 번째 거. 얘는 뭐예요? 5n입니다. remove all도 5n. 그렇죠? 쭉 가면 되니까. 꼭 가면 되죠. 가면서 그거 제거할 때마다 땡기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뭐 어떻게? 그냥 뒤에 거 옮겨오는 거잖아요. 5n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렬은 remove first. remove first는 어차피 똑같은 거죠. 로그 n으로 검색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제거할 땐 땡겨야 되니까 얘도 5n이에요. 그리고 remove all도 이거는
이거는 중복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존재하는 거죠. 중복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존재를 합니다. remove all이라는 개념은. 그렇죠? 그럼 얘는 또 가서 찾아서 옮기면 되는데 얘도 on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만약에 얘를 쓴다. 뭐만 써서 만들면 괜찮겠어요. 푸시백하고 팝백만 많이 쓰는 어떤 응용을 만들 때에는 얘도 비정렬 리스트도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얘랑 얼핏 비교해 보면은 별로 좋은 점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정렬이. 별로 이렇게 좋은 점이 못 찾겠어. 근데 아까 요 전 슬라이드인가? 요런 거는 이제 이런 게 필요할 때는 약간 여기에는 안 나타나고 있지만 여기에 이제 빅 오더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이제 맥스 빈값 똑같은 거지만 범위 그리고 요거를 좀 많이 쓸 때는 얘를 쓸 수 있는데 실제로 검색을 많이 할 때는 리스트를 안 쓰고 다른 자료 구조 쓸 수 있어요. 뭐 바이너리 트리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자료 구조 우리가 안 배운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나는 검색을 많이 해야 되니까 정렬 리스트를 쓰겠다. 그것도 아닐 수 있어요. 다른 걸 쓸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얘네는 뭐 그렇다 쳐도 얘네가 ON이라는 게 기분이 좀 나쁜 거예요. 얘네만 O1이면 되게 많이 좋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리스트가 끝나고 나면 배우는 게 스택하고 큐를 배울 건데 스택은 뽑아내는 데가 한 곳이에요, 두 곳이에요. 스택은 맨날 꼭대기에서만 빼니까 한 곳에 빼요. 그럼 만약 스택을 얘를 갖고 만들면은 뭘 갖고 만들겠어요? 스택을 요 비정렬 리스트를 갖고 만든다. 그럼 뭐 갖고 만들겠어요? 푸시백과 팝백 갖고 만들면 되죠. 그렇죠? 한쪽에서만 빼면 되니까 뒤쪽에다 넣고 뒤쪽에서 빼면 그게 스택이잖아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 넣은 걸 맨 마지막에 빼는 거, 그러니까 그 뺄 때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니까 요거를 이용하면 돼요. 근데 Q는 어때요? Q는 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푸시백을 하고 뺄 때는 뭘로 빼야 돼? 팝 프런트로 빼야지 되잖아요. 그러면 Q는 이거 갖고는 짜증나서 못 만들죠. 그렇죠? 집어넣는 건 O1인데 뺄 때는 늘 ON이야. 그럼 Q는 절대 이걸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이 푸시 프런트와 팝 프런트를 비정렬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 보자. 라고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냐? 이겁니다. Circular Array List예요. Circular Array List.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비정렬 리스트에서는 맨 앞에 세 개는 어디라고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맨 앞 세 개는 0으로 고정시켜 놓은 거죠. 그럼 0에다 고정시켜 놓으니까 거기서 빼내면 다른 애들을 땡겨줘야 돼요. 근데 이 뒤쪽에는 이게 우리가 사이즈라는 값을 갖고 있어서 늘었다 줄었다 해도 이 사이즈 갖고 얘가 뭐 3에 있든 7에 있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듯이 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0에서 빼는 빼주고 맨 앞은 1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두 가지 포인터를 갖고 있으면 돼요. 헤드와 테일, 뭐 프론트와 백 포인터를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 색인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갖고 있으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고정되는 게 아니라 삥삥삥삥삥삥 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돌 수가 있더라 하더라도 도는 것과 상관없이 얘는 항상 이 비용이 어떻게 돼요, 그럼? 요 비용이 푸시 프론트와 팝 프론트가 이제는 어떻게 돼? 서큘러 되면 5완이 되죠. 얘가 5완이 돼요. 어떻게? 서큘러 순환 배열이라는 걸 쓰면은 이게 돼요. 그러면 뭐 구현하기는 조금 귀찮지만 구현해 놓으면 쓰기는 얘가 좋다는 거예요. 내가 앞에서도 뭔가 빼냈다 집어넣은 걸 많이 하고 뒤에서도 빼내고 많이 하면은 이제 일반적인 비정렬 리스트 말고 뭘 쓰면은 순환 리스트를 쓰면 돼요. 이게 오타구나. 이게 오타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푸시백 하면은 똑같죠. 테일이 여기 있었을 때 여기다가 넣어주고 가지고 푸시 프론트 하면 얘 앞에 넣어야 되는데 얘 앞이 없으니까 이게 돌아와서 여기 넣고 헤드가 7이 돼요. 헤드가 7, 테일이 5. 그러면 헤드와 테일의 초기 값을 어떻게 할까요? 헤드와 테일의 초기 값을. 얘 이상하게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여러분들 숙제로 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서큘러 어레이 리스트를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근데 만들어 보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 헤드와 테일. 근데 헤드와 테일만 유지하면 좀 더 복잡하고 헤드와 테일하고 원래 뭘 또 유지했어요, 우리가? 사이즈 유지했죠? 그러니까 헤드와 테일하고 사이즈까지 유지를 하세요. 그러면 구현이 좀 더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뭐 MT 조건, 풀 조건은 헤드와 테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사이즈 갖고 하시면 더 편해요. 물론 헤드와 테일만 가지고도 MT 조건, 풀 조건을 검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머리 아프지.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할 필요 없고 사이즈 변수 하나 추가한다고 해서 그게 또 오버헤드가 큰 건 아니니까 사이즈까지 넣으세요. 그래서 사이즈를 넣어서 헤드와 테일만 이용해서 계산할 수는 있지만 사이즈를 이용해 가지고 하시고 얘네는 돌아가는데 플러스 1 할 때 돌아갈 때 모드를 해줘야 되겠지. 캐패시티만큼. 그리고 이것도 필요하면 동쪽 배열로 만들 수 있어요. 동쪽 배열로 만드는데 동쪽 배열 만들 때 자 이만큼 해서 뭐 3, 5, 6, 7인데 이렇게 안 돼. 위치가 좀 다를 텐데 이렇게 구현을 했다 칩시다. 헤드가 있고 테일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이 그 위치를 가리킨다고 해요. 아까 같은 요 그림에서는 조금 다르죠. 헤드와 테일이.
달라요. 근데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뭘 넣으려고 하는데 안 들어가. 그러면은 2배로 늘려줘야 되지. 늘려줘야 되는데 그냥 옛날처럼 똑같이 하면 7, 3, 5, 6 이렇게 넣게 돼요. 근데 이렇게 넣으면 안 좋아. 어떻게 넣으면 됐겠어요? 어차피 옮기는 거니까 어떻게 옮기면 좋아요? 네? 헤드가 어디 가게? 맨 앞에 0에 가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라 얘를 3, 5, 6, 7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계속 쓰는 거예요. 프론트 백. 또 그럼 막 쓰다 보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을 텐데 어차피 2배로 늘렸을 때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복사하는 비용은 우리가 포문으로 돌렸다 치면 4개를 옮기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옮기든 저렇게 옮기든. 그래서 동적 배열에 구현할 때 여기 어떻게 요 부분은 이렇게 구현한다는 거예요. 2배 늘릴 때 헤드가 어디로 오게? 0. 색인 0으로 가게 옮긴다는 겁니다. 반복자의 구현도 좀 힘들어요. 반복자의 구현. 그래서 반복자를 구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못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복잡합니다. 반복자도. 왜냐면 헤드 테일 때문에 이게 이렇게 뺑뺑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추석이니까 추석 때 하실 분 하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월, 화, 수가 노나?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날 만나죠. 그래서 추석 이후부터 일주일 드릴 테니까 서큘러 어레이 리스트는 그 다음에 여러분 숙제하고 나서 제가 같이 코딩을 한번 수업 시간에 해볼 테니까 지금은 다른 진도를 나가고 여기서는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찾아보셔도 되는데 뭐 찾아보면 많이 있겠죠. 인터넷에 뒤져보면 서큘러 어레이스 구현하면 막 엄청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바란 건데 처음부터는 활용하지 마시다. 그래서 직접 본인들이 이걸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헤드와 테일의 초기 값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제 하여튼 이 구현하다 보면 이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을 텐데 뭐 헤드는 -1, 테일은 0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고 둘 다 -1로 시작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 서큘러 어레이 리스트는 갔다 오셔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금방 요거 끝내고 잠깐 쉬었다가 연결 구조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unsorted array list라는 걸 만들어 봤잖아요. unsorted array list. 근데 이 unsorted array list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 프로그램할 때 필요하다. 그러면 이걸 만드냐? 아니라는 거죠. 이거 대신에 우리가 뭘 써요? C++에선 벡터를 쓰시면 된다. 벡터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서 이 벡터는 어레이 기반이고 동적 배열 기반이에요. 그럼 이제는 아셨죠? 벡터를 쓸 때 어떤 연산을 많이 쓰면 좋겠다? 푸시백, 팝백. 요 두 개만 가지고 만약에 내가 벡터를 갖고 잘 논다. 그럼 벡터를 쓰시면 좋아요. 편하니까. 그리고 C++은 더 좋은 점이 자바 같은 경우에는 연산자 재정의가 안 되니까 이런 어레이 리스트 쓸 때 뭐 get at get I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여기는 어때요? 그냥 선언할 때만 벡터고 안에서 코딩할 때는 배열 쓰듯이 쓰던가
아니면 솔직히 배웠을 때보다는 푸시백, 팝백을 많이 쓰시는 게 좋죠. 어쨌든 배웠으니까. 그래서 그렇고 이제 얘를 갖고 뭔가 처리할 때는 이제 이런 알고리즘에 있는 또 각종 함수들을 쓰시는 게 좋죠. 그래서 find 같은 경우에는 begin부터 end까지 이제 이게 반복자죠.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얘가 있나 보는 것이고 얘가 end 값을 주면 없는 거예요. find가. 그러니까 end 포인터. 그러니까 보통 배열에서는 여기가 end예요. 이 배열이 4개면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 가는 순간 반복을 끝내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얘는 어때요? 여기 가는데 여기 갈 일이 없어. 원래는 우리가 돌리다 보면 얘가 일로 가요. 그렇죠? 만약에 헤드가 여기 있고 테일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해서 돌아가야 되잖아. 그럼 다시 또 일로 오거든요. 그럼 이걸 언제 중단시키냐? 어떻게 중단시키냐가 기존처럼 그냥 시작은 0, 끝은 null ptr 하면은 되는, 아니면 리스트 플러스 사이즈 해가지고 요 위치를 포인터 갔을 순간에 반복을 종료시키라. 그러면 구현이 되는데 서큘러는 그게 안 돼요. 얘가 막 지금 현재 항상 0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이렇게 돌아서 다시 헤드까지 가면 종료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거를 잠깐만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이터레이터는 이제 요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걸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터레이터를 우리가 반복문을 우리가 사용할 때 항상 반복자를 요 이터레이터 하는 타입을 몇 개 만드냐면 2개 만들어요. 2개. 2개 만든다는 게 시작 이터레이터하고 어딜 만들어요? 끝. 엔드를 2개를 갖고 놀아요. 그래서 엔드는 안 바뀌어요. 그리고 시작이 움직여 가면서 어디까지 가면 끝내요? 엔드랑 똑같은 값이 되면 끝내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 보면 begin end 한 것처럼, 그쵸? begin이고 리스트 플러스 사이즈예요. 그럼 얘는 고정이야, end는. 그리고 이제 begin이 하나하나씩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end를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그거를 무슨 연산 가지고 해요? 플러스 연산자 갖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씩 증가시켜 주고 있죠. 포인터를. 그러니까 얘가 요걸 가리키고 그 다음에 어딜 가리키면 돼? 그 다음 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비긴이 엔드로 왔는지 검사하기 위해서 요 2개 연산자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엔드와 비긴, 그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 이터레이터가 엔드 이터레이터에 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요걸 구현하는 거예요. 그럼 요 2개는 그냥 EP랑 이 시작 이터레이터 가리키는 포인터랑 엔드 이터레이터 가리키는 포인터가 같은지 들리는지 그거를 이제 구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그 이터레이터 위치에 있는 값을 반환할 때 쓰는 이제 메소드죠. 그래서 요렇게만 만들어주면은 만들고 밑에다가 그 비긴 엔드만 넣어주면은 우리가 이제 밖에서는 뭘 쓸 수 있어요? for each 포문을 쓸 수 있죠. for each 포문을 쓰면 쭉 반복을 합니다. 근데 얘를 만들려고 생각해봐요. 얘를. 이게 되게 애매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귀찮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늘 하나를 안 써. 하나를 안 쓰는 방법도 있고요. 뭐 몇 가지 있는데, 아니면 여기를 조금 수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뭔가 플래그 같은 걸 둬서. 어쨌든 이거는 만약 숙제에서 여러분들이 잘 못 만드셔도 오케이. 이거는 나중에 제가 만든 거를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반복자 만드는 게 서큘러가 되면 기존하고 조금 되게
간단하지가 않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find고, 자바는 이제 array list라는 걸 쓰시면 돼요. array list.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것밖에 못 쓰지. 접근할 때. 얘는 이거 쓸 수 있는데, 벡터는. 얘는 못 써요. 똑같습니다. 여기서 add는 어디다 add 하는 걸까? 맨 뒤에. 그쵸? 푸시백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연산이 다른데 이 연산이 뭐 하는 건지 이제 보고 add구나, 푸시백이구나. 그러면 얘는 효과적인 거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아시고 내가 array list 쓸 때도 어떤 연산을 많이 쓰고 어떤 연산은 가급적 안 쓰게끔 내 알고리즘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 array list에서 add i3 이런 걸 많이 쓴다. 그럼 이거 array list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i 위치에 3을 넣는다는 건 나머지 애들 어떻게 한다는 거야? 다 뒤로 민다는 거예요. 그 위치에다 넣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걸 내가 많이 쓰고 있다. 그러면 array list 쓰면 안 되고 다른 자료 구조를 통해서 그거를 한번 구현해 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요 리스트가 array list입니다. 내부적으로. 뭐 얘도 메소드가 어마 많아요. reverse in pop. 근데 이 보시면 얘는 뭐라고 돼 있어? append예요. 그리고 뺄 때 pop이에요. pop. 근데 이게 왜 이걸 통일 못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언어들마다 pushback, pushfront 이쪽은 add, pull 다 달라. 근데 다 다르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걔가 뭐라는 건지를 그 설명서를 읽어보면 얘는 뭐 하는 거다. 그래서 얘는 비고가 얼마다라는 거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 판단하고 내가 어떤 연산들을 위주로 작성하면은 좀 더 효과적이겠구나. 이 라이브러리 쓸 때 이거를 여러분들이 파악해 가지고 쓸 수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파이썬에서 이거 잘라내는 거. 이거 너무 좋아. 그래서 팍 자르고 막. 그래서 하여튼 언어들마다 되게 특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는데 이제 메소드의 이름이 되게 그 라이브러리마다 언어들마다 똑같은 건데 다 다른 이름들을 써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잠깐만 쉬었다가